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연 원장입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이요, 암 진단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 극심한 스트레스라는 거는 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요. 많은 환자분들의 경우에 제가 사실 암 진단을 받은 이유, 암이 걸린 이유가 아마도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암 진단 때문에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암 진단을 받은 게 스트레스 때문이든지 이런 둘 중에 하나의 상황 안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암 환자분들이 암 진단을 받고 암 치료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너무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라는 게 없던 병도 생기게 하고 그 병을 계속해서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질병을 더 악화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암 환자분들 상당수가 암이 재발했을 때 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내가 그때 또다시 뭔가 가정이든 무엇에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그러고 나서 재발을 했어요 라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재발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암 환자분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면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면 좋은지 그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다른 방송에서처럼 이렇게 하시면 스트레스 관리돼요. 이거 먼저 이야기하고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은 좀 이야기, 서사 구조로 제가 이어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스트레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관리해야겠다. 이렇게 이어나가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 유튜브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왜 아프리카 얼룩말은 위궤양이 없을까? 이렇게 내용을 적었거든요. 아프리카 얼룩말은 스트레스를 안 받나요? 아니에요. 아프리카 얼룩말은 생사의 갈림길에서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사자한테 잡아 먹히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자기를 향해 달려올 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두고 도망치는 그런 스트레스에 일생에 한 번 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그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얼룩말은 위궤양이 없다는 것은 인간하고는 뭔가 다른 그 스트레스를 받는 방식이 뭔가 다르기 때문에 아프리카 얼룩말은 위궤양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인간하고 이 아프리카 얼룩말이 다른 반응을 보이느냐 이건데요. 사실 이 제목은요. 우리나라에는 이 스트레스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으로 나와 있고 이 책의 원제목이 아프리카 얼룩말은 왜 위궤양이 없을까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저자가 로버트 세폴스키라는 스탠포드 대학의 생물학 교수, 그 다음에 의과대학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30년 이상을 우리 인간처럼 집단 생활을 하는 영장류를 연구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스트레스와 질병과의 관계를 연구하신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스트레스가 왜 인간에게만 이런 질병을 주는지 질병까지 연결되는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책을 보면요. 인간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으로 이 스트레스가 병까지 진행시키는 데는요. 크게 두 가지가 관여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단순히 아주 큰 스트레스가 꽝 하고 온 것 그걸로 질병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스트레스에 장기간 오랜 시간 노출되는데 그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질병으로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울며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사람은 질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고 울며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없는 분들은 장기간 노출된 그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혼자 끙끙 앓으면서 이게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왜 장기간 노출된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의 병,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냐면요. 이 스트레스라는 상황은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를 쥐어 짜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 뭐라고 그래요?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간이 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간, 신장, 부신, 심장 모든 것들을 막 쥐어 짜내는 게 스트레스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 상황을 지속적으로 몇 개월, 몇 년 이런 식으로 받으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장기가 계속해서 쥐어 짜내지니까 어느 순간 나 일 안 해. 그리고 병들게 되는 게 이제 병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단순히 한번 꽝 하는 어떤 사건에 의해서 질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장시간 노출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요, 사실은 암을 진단받은 그 자체, 꽝! 이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이 더 악화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암 환자분들 중에 만약에 누군가가 매일매일 내가 암 진단을 받은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예후가 나쁠 수도 있다, 아마 나쁜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을 보내고 계시다면은 이 시간이 누적되고 누적될수록 이게 병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아프리카 얼룩말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지만 사자가 나를 잡아먹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루 종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사자가 나에게 달려들면 그때 도망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죠. 아니면 사자가 나를 바라보면서 왠지 올 것 같아.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면 그 스트레스는 완화가 됩니다. 아프리카 얼룩말은 그래서 궤양이 안 걸리는데, 우리 인간은 사자가 오든 안 오든 한 번 사자가 왔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자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24시간,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1년 계속 지속적으로 내 몸을 스트레스 안에 빠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자가 온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 몸은요, 사자가 정말로 온 것처럼 반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몸의 온몸의 장기를 막 쥐어짜내서 사자가 왔을 때 얼룩말이 도망가는 듯한 그런 급박한 상황에 놓인 것처럼 내 몸의 모든 장기가 돌아가니까 내 몸의 모든 장기가 굉장히 극심한 피로에 빠지고, 그게 장기간 이어지면은 모든 장기의 부전, 그게 면역 기능 부전이 오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되는 게 장기간 계속해서 나를 스트레스 상황에 몰아넣을 때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암 환자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암치료 받느라 너무 힘든데 이거를 좀 토로할 수 있는 누군가, 친구 또는 남편 또는 부인 또는 자녀 또는 부모, 이게 있는 분들은 그나마 그 스트레스가 완화가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야기하실 분이 없는 분들은 속으로 계속 끙끙 앓으니까 내 몸에 있는 장기들은 계속해서 쥐어 짜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이 스트레스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둔다면은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냐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본인을 파악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라는 건 예감, 안 좋은 생각이 계속해서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내 몸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내 암의 예후를 아는 게 도움이 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어서 나는 알아야지 도움이 된다, 오히려 알아야지 스트레스가 내려간다라는 분들은 아시면 되는데, 나는 원래 불안증이 많고 그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늘 심장을 졸이면서 사는 타입이다라는 분들은 암의 예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을 끄고 그냥 하루하루 맛있게 식사하시고 운동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게 본인의 스트레스 관리하는데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파악을 하고 암 투병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반응 다르게 해 하셔야 된다. 암의 예후를 알아야 될지, 내가 아니면 암의 예후를 모르는 게 나은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자,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생각이 내 몸에 암이 맨날 퍼질 것만 같이 늘 불안함으로 빠져 있는 분들은 이 생각에서 빠져나오셔야 되거든요. 이 생각이 밀어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밀어내야지 생각을 안 해야지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사실은 그냥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여러분 도움돼요. 그냥 유튜브 보는 것도 도움돼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틈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 보는 거 뭐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히려 내가 생각이 너무 많을 때는 이 생각을 밀어내려면 다른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럴 때 영화라든지 어떤 드라마라든지 어떤 프로라든지 유튜브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암에 대한 나쁜 생각을 그냥 밀어내버리는 거,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생각이 밀어내지려면 몸을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암 환자분들은 몸을 자꾸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일 자꾸 움직이고, 그래서 생각이 밀어내질 일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 암 환자분들 산책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산책의 위험이 뭐가 있냐면요,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즐기는 게 아니라 산책을 하면서 또 머릿속으로는 안 좋은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산책이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세요. 차라리 그냥 그 시간에 텔레비전이나 다른 내용 보면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비우는 게, 밀어내버리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산책이 생각을 밀어내고 있는 산책인지 아니면 온갖 생각을 다 잡다하게 하고 있는 산책인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내가 기대에 울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울지 않더라도요. 나 너무 힘들어. 약간 짜증도 낼 수도 있고 정말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 상황이 괴롭다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누구일 수도 있어요. 종교죠, 종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가도 많이 울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분들은 카타르시스만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좋은 거 아니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자기의 힘든 것들을 한번 털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또한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친구도 없고 가족도 기댈 만한 그런 게 되지 못한다라는 분들은 종교에 기대는 것도 사실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힘든 것들을 한번 털어내면서 가시는 것. 털어내는 대상만 있어도 스트레스가 병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자, 여러분, 우리 스트레스 받는 것만으로도 진짜로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이 생겨버려요. 참 신기하죠? 위에 구멍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저도 요즘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요, 음식 먹는 거,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일단 1차적으로는 즐거워야 된다.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 이 장기간 노출된 스트레스, 그 다음에 내가 이 스트레스를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게 병으로 간다 기억하시고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눈물 흘릴 수 있는 상대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이 지금 꽉 차 있다면 이거를 비워낼 수 있는 거, 유튜브든지 책이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이든지 어떤 운동이든지 꼭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암 환자분들, 우리 스트레스 꼭 관리하시고요. 암 치료 우리 꼭 성공합시다. 우리 같이 롱런 합시다. 화이팅!